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배당나기를 앞두고 조금은 힘든 흐름 예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무난한 흐름 잘 이어가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투자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챙겨보신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강한 종목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방송 통해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면서 방송 더 재밌게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8시의 남자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요새 승률이 굉장합니다. 월, 화, 수 8시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승률이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거짓이 아님을 잠시 후에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장중에서 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화면으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에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와 함께라면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 한 번으로 내일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시장을 굉장히 잘 정확하게 봐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사실 어제 제가 배당락 있고 배당 기준일이고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약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거래대금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래대금이 약한 거에 비해서는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코스피는 0.6%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고 게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드렸던 지난주 드렸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권이 확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장이 좋아지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수요일 날 제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흐름을 좀 보시면 내년에 흐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0.68, 코스닥은 1.37% 상승을 했는데 상승 종목은 사실 1,700개가 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지수는 크리스마스가 대체 연휴가 있기 때문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따로 없지만 WTI 원유 선물은 여전히 79.94달러이기 때문에 80달러 아래에 서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 이하인 1,272원 정도에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안정화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감 시황 말씀드리면 개인이 1.1조가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배당에 대한 부분이나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리기 편했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한가 특징 종목 3종목 볼 텐데 지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에 드론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TNC,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드론 관련주들 상한가 들어갔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화장품주가 대체적으로 오늘 좋았는데 상한가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같습니다. 먼저 DTNC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제죠. 북한 무인기 드론 침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이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DTNC가 드론 방어 사업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드론 관련주였던 제이시언 시스템도 주가를 기지개를 폈다 이런 기사가 있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이슈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최근에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기 또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흐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DTNC, 제이시언 시스템 말씀드릴 거고요. 반면에 좀 들고 가도 좋을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지만 대표 대장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흐름 좋아질 것 같고요. 화장품 주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장을 찾고 대장에 관련된 종목들도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흐름들은 좋아질 거고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고, 자, 오늘 시장 흐름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역시 시장 흐름 그렇게 똑같이 읽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좀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확실하게 방역 완화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와중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 봐도 괜찮은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신 최근 와일드카드 종목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선익 시스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승폭 조금 더 쌓아 올려줬습니다. 8.35% 기록하고 있고요. K카가 7.66%, HFR이 2.58% 역시 조금 더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1.35%입니다. 디지털조선 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8.02% 아주 좋은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탑5 종목도 보고 계신데요. 자, 금양이 역시 107.5%, 세 자릿수 놀라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1위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80.47%, 탑머티리얼이 45.2%, 레몽레인 43.2%, YTN은 36.3%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의 상승률 탑5 그리고 최근 공개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사실 상승률 탑5 종목들은 볼 때마다 놀랍지만 최근 공개 종목들도 상당히 놀라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디지털조선이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8%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IDT라던가 선익시스템이라던가 최근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비결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비결은 우선 제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딱 12월 말이 되면 입봉한 지 10개월이 되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방을 할 때 과거에 저한테 감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시청자분들이나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아시아나 IDT를 오늘 급등한 종목을 포함해서 선익시스템 그리고 HFR, 디지털조선 다 상승폭이 커졌고 본인 계좌에는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 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계좌에 다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점점 더 내일부터 확대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종목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8시에 일부 서울경제를 보셔가지고요. 와일드카드 종목 받으시면 되는데 먼저 아까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시아나 IDT하고요. 오늘 선익시스템, 디지털조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대응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시아나 IDT인데요. 네. 아시아나 IDT는 오늘 중국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노선 합병에 대한 승인을 했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가는 15%에 시작해서 고가는 19%까지 커졌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요. 제가 차트를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와이드 종목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최소 11%, 많게는 19% 넘는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선익시스템인데요. 선익시스템도 아주 좋습니다. 선익시스템은 아시아나 IDT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드리는 거고 선익시스템도 이 동그라미 친구 안에 공략을 했죠.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왜 선익 시스템은 더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일정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정 매매를 하는 게 오늘 사도 되고 어제 사도 되고 내일 사도 됩니다. 일정의 기인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CES가 내년 1월 5일부터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CES 전까지만 오른 걸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보면 가끔 제가 좀 답답한 경우가 일정은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손절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멘탈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딱 계시면 될 것 같고 선익 시스템,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조선은 어제 와이드 드리고 이게 그 미스터 트롯 2죠. 제가 어제 마지막에 트롯을 한번 불러드리면서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조선을 공략하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게 미스터 트롯에 나올 수 있는 노래인데 이렇게 제가 각인을 시켜드린 이유가 내일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방은 목요일입니다.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까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아시아나 IDT, 선익 시스템, 케이카는 익절했고요. HFR도 수익 구간에 있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만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 흐름은 남아 있고요. 디지털 조선까지 6개 종목을 말씀드려서 5개 종목이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8시에 오늘 일부의 방송 후반을 보시면 오늘도 와일드카드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또 와일드카드 보실 분들은 방송 집중해서 보시고 누구보다 쉬운 종목을 드리고 큰 수익을 드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는 12월 마지막 째 주고요. 폐장은 29일입니다. 29일까지만 거래되기 때문에 30일 날은 매매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장은 1월 2일입니다. 10시에 개장된다. 9시가 아니고요. 10시에 개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셔야 되고 오늘 27일은 의미 있는 날인 게 배당의 기준일이 되는 거고 내일은 배당 낙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빠져서 출발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세 기준일도 오늘까지 해서 끝났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개인들이 1조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면 아무래도 시장은 좋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양호했고요. 게다가 12월 달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포함해서 나갔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정말 매우 양호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계좌들은 와일드카드 종목만 갖고 계시다면 다 빨간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나 IDT, 선익 시스템, HFR 수익권 확대됐고 디지털 조선은 내일까지 보시면 10% 넘게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따뜻한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계좌를 훈훈하게 올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두 번째 와일드카드 종목은 오늘 또 방송 후반에 말씀드릴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만 받아가면 절대 수익이 안 나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과 일정들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고요. 내일이 제가 방송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놀라운 성과 이용준 디렉터님께 직접 들으니까 더 놀랍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결과도 눈으로 보신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 주실 와일드카드는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시면서 자, 어떻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남은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을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환한 투자의 길 열어보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캐스팅을 해주실지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어떤 캐스팅 기준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선 다음 주에 CES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정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3년 CES 관련 종목이 나오면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일정 매매와 주도주 매매에 상당히 능하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에 맞게 지금 CES 일정과 맞물려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고 밝혀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3위권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크레버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기획사의 HK 이노엔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아이패밀리 SC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크레버스인데요. 0.76% 상승 나왔습니다. 19,850원에 오늘장 닫았는데 주요 포지션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HK 이노엔입니다. 0.91% 상승 38,7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완제의약품 제조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아이패밀리 SC인데요. 8.23%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12,500원에 오늘장 마쳤고 주요 포지션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 세 후보생 중에서는 CES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관련이 있을지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히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아이패밀리 SC가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오늘 실제로 중국 방역 당국에서 또 추가로 발표가 나오면서 좀 시세를 받아내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우선 상한가를 갔다는 건 섹터의 주도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한가를 가지 않았지만 화장품 섹터에 있는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웨딩 사업, 리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 특히 색조 화장품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사실 예전부터 회사를 알았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태욱 씨가 27.62% 대주주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김태욱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시라 배우의 남편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웨딩 사업 한다고는 들었고 상장해서 대박이 났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아주 건실하게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를 이렇게 상장 이후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건실하다고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정도 상승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유보율도 1960%, 61%이기 때문에 양호하고 건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제로 코로나 때도 대중에 대한 뭐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유보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아이패밀리 SC 기사를 보면 중국 제로 코로나가 종료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다 갔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따라갔던 종목들이 많은데 아이패밀리 SC도 8.23%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차트 보시면 정말 좋은 게 21선 딱 지지를 받고요. 바로 상승이 나왔고 전고를 살짝 돌파해서 전고 돌파한 이후에 눌려서 끝났기 때문에 매물대 없이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흐름도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기준 라인 잡아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은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캐스팅한 이유가 중국 위드 코로나 제로가 먼저 있고요. 재무도 좋고 지금 차트적으로 21선 지지도 받았고 그리고 내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캐스팅한 거고 이 종목 이제 진입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맥점들 재료도 좀 받아가시면 좀 더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후보생을 캐스팅 명단에 올려주셨는데 자, 특히나 색조 화장품에 특화가 되어 있는 후보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다시 마스크를 벗고 또 화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지켜보셨던 후보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오늘 또 특히나 큰 이슈가 있었던 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여줬는데 지금 매물대 없이 내일도 추가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거기다가 높은
높은 유보율에 재무도 좋은 만큼 이 후보생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릴만 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크레버스 후보생과 HK 이노우엔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네.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크레버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저 사실 처음 들어본 종목입니다. 이게 학원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브랜드는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에이프릴 어학원, 영어로 APRIL 어학원. 우리 동네도 이 차 다니더라고요.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어학원 차도 다니고요. 아이가르텐, CMS 영재교육센터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회사인데 상장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시면 차트로는 장점이 없지만 유보율이 2,000%가 넘고 배당도 작년에 6%가 넘게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개인들이 크레버스를 매수를 좀 많이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차트 보시면 지금 차트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차트입니다. 개인이 오늘 사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없고 21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많이 해준다는 그 전제 때문에 그냥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배당 6%면 어디야? 오늘 사면 되겠지. 이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메모를 좀 해주면 좋은데 재료는 경기 방어주의고 학습 교육이라는 게 경기에 크게 타지 않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고배당 메리트가 있는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12월 27일 지금 이제 끝났지만 오늘까지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배당을 오늘 샀다고 내일 6%를 주는 건 아니고 이 절차가 있습니다. 메모하시면 배당락은 내일 배당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 금액은 내년 2월 또는 3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 6%가 작년에 6%였다 해서 올해 6% 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거 결정되는 거고 3월에 이제 감사 끝나고 정기총회 이후에 승인이 받은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돈이 현금 배당을 한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4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배당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고배당주 무조건 매수해서 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내일은 배당락에 대한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크레버스 그렇게 차트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고 배당에 대한 기준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크레버스 지금 차트로는 장점이 없는데 유보율로 2,000%가 넘고 또 배당도 6%가 넘게 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은 있는 후보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교육주로서 경기 방어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올해 배당을 어느 정도 해줄지는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내일은 또 배당락에 대한 하락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위권에 남아있는 후보생이 HK 이노엔인데요.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는 바이오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바이오주보다는 이 회사는 컨디션이란 숙취음료를 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보다는 컨디션이란 숙취음료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콜마에 2018년도에 인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약 바이오 업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을 유통 판매한다. 이게 더 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7,000%나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방송 오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차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 우선 안 본다고 보는데 21선을 뚫을 강력한 흐름이 있거나 재료가 있으면 보는 거지 재료가 특별히 없는데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저는 안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HK 이노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사를 봤더니 제약 쪽에 K캡이라는 것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 컨디션도 호재가 있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K캡 호조에 게다가 숙취 해소 호재인 컨디션이라는 것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예정이고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만나는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직격탄을 숙취 해소 음료가 받았는데 이제 유드 코로나 되면서 술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면서 컨디션에 대한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호재가 기대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우선 관종에는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가격을 그어드리면 저는 이 종목 4만 원 위에 올라오면 그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좋으나 차트나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 못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4만 원 이후에 HK 이노엔은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 하면 떠오르는 후보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영업이익 호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괜찮아지고 있는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다만 4만 원이라는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지켜보셨다가 그 가격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HK 이노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아이패밀리 SC 후보생이 좋은 재료 등에 업고 캐스팅을 확정 지었는데요. 다만 어떤 진입 시점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료와 수급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늘 확인을 실시간으로 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위권 캐스팅 마쳤고요. 2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유한타증권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기획사의 LB세미콘, 외국인 기획사의 FNF 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유한타증권입니다. 4.67% 상승 나왔고 2,575원에 오늘장 마쳤는데요. 주요 포지션은 증권 중개인데 지금 매각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LB세미콘입니다. 2.25%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7,27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칩 제조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획사의 FNF 홀딩스도 보시죠. 이 후보생 11.4% 상승했습니다. 33,700원에 장 닫았고 주요 포지션은 FNF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셔도 되고 주로 패션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보생들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될지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FNF 홀딩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FNF 홀딩스 이 후보생 역시 중국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중국에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FNF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다루는 브랜드가 디스커버리하고요. 공유가 선전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 에스파가 선전한 MLB가 있는데 지금 MLB의 이슈가 굉장히 중국에서 좋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2020년 중국에 진출한 MLB 브랜드가 모든 상품군, 모자, 의류, 신발을 확대하면서 중국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에스파를 모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리나라든지 윈터 이런 연예인들이 옷을 입고 광고를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먹힌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을 가보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약간 화려하고요. 빨간색 또 반짝이는 색상을 좋아하는데 MLB가 딱 그런 브랜드거든요. 되게 로고도 이쁘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MLB가 잘 나오는데 지금 NH투자증권 전망을 따르면 올해가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70%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MLB 판매만 해서 올해 중국에서 1조 2천억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FNF 홀딩스의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품절주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품절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최대의 주주가 지분을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91%를 가지고 있고요. 단지 시중에는 9%만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쉽게 말하면 최대 주주가 물량을 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만 가지고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재료가 좋지 않아요. 중국에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고 화장품은 지고 있는데 FNF는 뜨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FNF 홀딩스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공략해서 큰 수익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날도 수익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노란톡방에다 공략 시점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바로 올라가서 공략은 안 됐지만 FNF 홀딩스를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갔다가 하락하면
뭐 27,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2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좋다고 해서 시가에 사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유통지수가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이고 MLB에 대한 중국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하는 당일 주도주 매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5%, 뭐 8%, 15%의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FNF홀딩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 FNF 홀딩스가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일단 내일도 상승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도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노란톡방에서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사실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주도주 매매가 장기이시기 때문에 주도주의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그 흐름들 탄력 보면서 좀 대응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과연 이 종목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과 노란톡방 함께 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한타증권과 LB세미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두 후보생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두 종목 다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유한타증권 오늘 장 초반에 매각설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매각설이 어떤 이유냐면 우리 금융주주에 매각하기 위해서 맨데이트, 즉 딜 주관사 계약 체결을 한다 이렇게 이미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바로 그 공시에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청을 했더니 오늘 바로 공시에 대한 답변을 유한타에서 했습니다. 당사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위탁하거나 직접 지분 매각을 추진한 바가 없다라고 공시가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오늘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렸어요. 이런 종목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시거나 급등 나온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보면 지금 장 초반에 급등이 딱 나왔다가 한번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폭까지 하면 10% 넘게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시 답변을 이렇게 빨리 해버렸어요.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한타증권 내일도 추가 하락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하락 나오면 상승 전이었던 가격인 2,45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조회 공시를 보고 이미 늦게 매수하면 늦게 손절이 나오니까 이런 급등 종목들은 정확한 재료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LB세미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도 수많은 이런 공시 매매를 해봤는데 손이 빠르지 않고 생각이 빠르지 않으면 손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당일 주도주에 대한 노란톡방에서 하는 눌림목 매매하고요. 그리고 일정 매매만큼 편한 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급등주 따라가시면 안 된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올해 또 내년 초반까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B세미콘 차트에서 보다시피 전저점을 지금 깨고 어저께는 6,940원까지 밀렸고요. 차트를 크게 보면 안 봐도 비디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재료에 대한 호재가 없고 업황에 대한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 특별한 이슈가 있고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종목들은 당분간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한타증권과 LB세미콘이 오늘 캐스팅 될 수 없었던 이유 상세하게 짚어주셨고 일단은 두 종목 모두 접근 금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지금 매각설에 또다시 휘말리면서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이런 매각설은 사실무근이다라는 회사 측 해명이 나오면서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때 유한타증권 지금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LB세미콘은 사실은 이용준 디렉터님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를 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생 역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FNF 홀딩스가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에는 과연 어떤 후보생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흥국화재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코엔텍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글로벌 텍스프리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흥국화재입니다. 0.94% 상승폭 나와줬고요. 3,23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손해보험업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코엔텍입니다. 이 후보생도 0.38% 흐름 보여줬고 8,02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환경사업하고 있는데 산업이나 일반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영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후보생은 5.64% 오늘 1위권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2,995원에 오늘장 닫았고 주요 포지션은 환급 서비스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CES 관련한 그런 후보생은 보이지 않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1위권에서 캐스팅할 후보생 공개해 주시죠. 사실은 CS는 없고요. 또 네. 중국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후보생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영어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시피 글로벌은 뭐 세계의, 텍스는 세금이고 프리는 뭐 이렇게 프리입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텍스 리펀드를 하는 대행 사업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세금 리펀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관광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국인 환급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봤더니 최근 2년 동안은 적자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같이 보면 27일 오늘 기사를 봤더니 중국 해외 입국자가 격리 폐지, 그러니까 입국자 격리 폐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심리가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고 러시아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잡으면 잡을수록 이게 힘이 응축됐다 퍼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의 회복세를 빠르게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인 3,090원을 돌파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도했는데 여기서 찐으로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세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내일 노란톡방에서 한번 이게 3,090원 돌파하면 저도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런 거 놓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힘을 응축했고 몇 번 정도, 5-6번 정도 전고점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 돌파 나오면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여러분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노란톡방에 저랑 같이 대응해 봅시다. 네, 오늘 1위권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후보생이 또 한 번 중국 관련주로서 또 캐스팅이 확정이 됐네요. 중국 관광객들 유입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 정말 실제로 체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동 거리 그리고 공항철도만 가봐도 중국어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중국 관광객 유입이 가팔라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를 움직이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일 시장에서도 추가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그 가격대 놓치지 않고 매매해 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용준 디렉터님과 반드시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흥국화재와 코엔텍 후보생 남아 있는데 이 두 후보생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흐름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없다는 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거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흥국화재 먼저 차트 바로 볼게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재 보험 회사이고요. 장기 보험 비중이 좀 높은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험사들 사실 주식 10년 넘게 하면서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온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보험사들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분을 봤더니 태광산업이 이 흥국화재 지분을 19%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이슈, 모회사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날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지금 차트적으로는 횡보입니다. 뭐 차트를 아주 크게 보더라도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요. 상승을 해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고점이 5,000원이니까 지금 3,000원이니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 더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들고 그나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캐스팅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약한 종목들은 저는 흥국화재 재료가 먼저 첫 번째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코인텍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 시점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재난, 뭐 폭우, 폭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의료 폐기물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럴 때가 이럴 때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가격을 띄운 이럴 때, 또 이런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작년도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근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도 없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도 없고 저번에 보니까 장마 왔을 때도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인텍 같은 경우는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재료는 지금 없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폐기물 사업 자체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 또 21선 저항에 좀 걸려 있고 지금 뉴스도 폭우나 폭설, 뭐 코로나 이런 이슈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는 코인텍 아마 좀 횡보하거나 하락 나올 것 같아서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1위권에서 캐스팅되지 못했던 흥국화재와 코인텍, 먼저 흥국화재 설명을 해드리면 손보사들이 손해율의 손질을 좀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전망도 흥국화재 좋기는 한데요. 보험주의 경우에는 큰 폭 상승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흥국화재 역시 짧은 시간 안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고 코인텍 역시 이슈가 현재 눈에 띄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약하다라고 보여지고 21선 저항에도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텍 역시 캐스팅할 수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위권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1위권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글로벌 텍스프리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자, 이 후보생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관광객들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나도 중국 관련주 하나쯤은 포트에 담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용준 디렉터님 노란 톡방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요. 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내일 시장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함께 지켜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과연 최근에 와일드카드 종목을 족족 맞춰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준비해 오신 와일드카드는 무엇일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요즘 탄력 받으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와일드카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입니다. 솔트룩스 가지고 오셨는데 네. 자, 여기서 나왔네요. CES 네. 관련주. 제가 사실 솔트룩스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키워드를 CES라고 뒀던 것 같아요. 물론 중국주도 흐름이 좋고 앞으로 스윙으로 괜찮을 것 같지만 솔트룩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디지털 조선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조선 많이 공략해서 많이 수익 보시고 내일까지 갖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 트로트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CES, 2023 CES가 화두가 될 겁니다. 2023 CES의 일정은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현지 시간이고 라스베가스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들 흐름 보시면 되는데 선익 시스템도 물론 그중에 하나니까 같이 일정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지금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CES의 화두는 웹 3.0과 메타버스입니다. 웹 3.0은 비트코인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세계적 상황으로 코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배제하더라도 메타 관련주들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메타 관련주는 AR, VR, ER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솔트룩스가 있을 수 있다를 보고 있는 게 기업 회사 자체가 대화형 인공지능하고요. AI, 메타 휴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이번 CES와 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같이 볼까요? 그다음에 오늘 기사를 봤더니 솔트룩스가 CES 2023에 참가한다 기사가 나왔고 나만의 가상인간을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상인간을 요새 만든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부캐라고도 하고 메타라고도 하고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의 가상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에 3번째 참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인간 플랫폼을 시연하고 그리고 가상인간 체험 공간도 이번 CES에 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국대급 AI 메타 휴먼에 세계 도전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CES의 화두가 메타인데 메타 휴먼을 도전하는 솔트룩스. 아마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차트 볼게요. 솔트룩스가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 이슈보다는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상한가 간 날 보시면 이날이 12월 19일인데요. 그때는 챗봇에 대한 이슈입니다. 챗봇의 대장주가 솔트룩스입니다. 챗 GPT 수혜주이고 대장주였던 솔트룩스인데 챗봇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에 CS가 덧붙여진 거거든요. 차트 보면 지금 올리고 싶은 누군가는 마음이 급합니다. 보통 올리고 눌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은 1월 5일이고 이번 주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 지금 노란톡방에 이미 공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솔트룩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19일에는 챗봇에 대한 이슈 기간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상승을 나오고 있고 지금 노란톡방 공략했는데 하자마자 1.9%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공략 지점도 궁금하실 거고 또 실적의 이슈에 대한 부분, 재료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궁금하실 테니까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한정해서 제가 이 내용을 내일 아침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 보시면 되고 최근에 디지털 조선을 포함해서 당일날 말씀드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렇게 수익 나는 게 진짜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러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을 딱 치면서 유용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종목 바로 솔트룩스였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솔트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2023 CES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이번 참가가 무려 3번째라고 하고요. 특히 가상인간 플랫폼 시연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챗 GTP 이슈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CES 일정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큰 상승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솔트룩스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솔트룩스로 공개를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 최근에 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챗 GTP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공개 방송에서도 솔트룩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시나요? 네, 솔트룩스 올라가면 매도 타점도 잡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주도주 잘 걸리면 하루에 10%, 20% 수익도 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공개 방송 같이 보시면 큰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솔트룩스는 2023 CES 관련해서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으로서 와일드카드로서 공개가 됐고요. 또 오늘 캐스팅됐던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른 이슈,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직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장 전부터 시작이 되는 공개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그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많은 종목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